안녕. 자, 오늘 산포 가는 길 본문 요거 설명해 줄게. 자, 일단 먼저 제목의 의미 알아야 될 거고, 여기에서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게 시대적 배경이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겠지. 계속 지금 1970년대 산업화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영달, 정씨, 그 다음에 백화, 요렇게 이제 세 명의 인물이다라는 거. 제목부터 보면은 일단 산포 가는 길이잖아. 산포라고 하는 이 공간은 정씨의 고향이죠. 근데 일단은 이제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공간인데, 이제 이 산포라는 공간이, 원래는 정씨가 안식, 뭔가 편안함을 얻는 그런 고향으로서의 기능을 원래 했다면, 대합실에서 그 노인을 만난 후에 산포가 변했다라는 걸 듣게 됐지.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변화한다라는 거. 먼저 정신적 안식처였다가 그 다음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했다라는 거 해서 이렇게 산포에 대한 두 가지 의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산포라는 공간이 과거에는 긍정적인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변해버린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확인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제목에서 또 산포 가는 길 해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 길을 통해서 이 소설이 여로형 구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길 하면은 보통 뭐 인생길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잖아. 그래서 이 떠돌이 처지에 있는 세 명의 어떤 인생, 고단한 힘든 그런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지금 배경에 보면은 그 겨울에다가 세모를 해놨잖아. 이 겨울이라는 어떤 계절은 힘든 시기지. 그치? 그래서 이들의 어떤 험난한 삶을 더 뭔가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 라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서로 이제 떠돌이 처지였어. 그럼 당연히 서로 이제 경계를 좀 하겠지. 하지만 이제 기차역까지 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로 연대의식을 갖게 되더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는 떠돌이 처지의 영달, 정씨, 백화 전부 다 떠돌이 처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교과서에 이제 주어진 부분에는 전개부터 실려 있대요. 자,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고해라는 게 고통의 세계라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를 고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지. 고단한 삶이다라고 여기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중인 거야. 그 기차역까지. 해서 이제 눈 속을 헤치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다리와 백화의 대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대화 형식으로 글쓴 이제 인물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지. 뭐 이런데 읽어보면은 시집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동생들 다 거느려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늘 또 이야기를 그쳤어. 어디에나 눈이 덮여서 길을 잘 분간할 수 없대. 눈도 덮인 데다가 길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갈 곳 없는 처지를 상징한다. 됐죠? 그리고 영다리가 백화에게 뭔가 약간 이렇게 호감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백화를 업어주는 그런 장면이 일단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옆에서 부축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합실에서 이제 표랑 호빵이랑 이런 것들을 사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겁죠?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꾸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대전에서 이제 같이 살짝 연애했던 그런 옥자를 떠올리면서 눈시울이 화끈하더라는 거야. 측은함 느끼는 거죠.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들 뭐 얘기할 수 있냐면, 연민, 측은함, 동정, 요런 단어들이랑 같이 연결할 수 있겠지. 해서 이들이 서로 이제 경계했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정 넘어가서 7시쯤에 감천읍내 도착했대. 그러니까 여로 속에서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어요. 어느 방향입니까? 전라선이에요. 우리는 호남선입니다.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간다는 건 결국엔 여비가 없으니까 차를 얻어 타고 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들은 팥시루떡을 먹었어. 그리고 자기 목에서 절반을 떼어서 내밀었지. 그래서 팥시루떡이라는 게 영달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야. 누가? 백화가 영달에게 고마움을 이제 전달하는 매개체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는 백화의 호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하지만 결국에 영달이가 이제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요. 왜냐면은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그리고 이제 대합실이라는 공간이 나와. 대합실이라는 공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공간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랑인생 상징하는 공간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차역을 배경으로 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인생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합실. 대합실 하면 떠오르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거 있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사평역에서라는 그 시도 있고 그다음 임철우의 사평역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평역이라는 대합실 그 역 안에 있는 대합실 그 공간이 마찬가지의 어떤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었지. 그래서 같이 묶어서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영달이는 일자리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 다음에 누구야? 정씨가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추천을 했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거절 이유가 나오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경제적 능력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상금을 꺼내서 여자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호감 세 번째 부분. 비상금으로 표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그 다음에 찐달걀을 챙겨서 백화를 보내는 거네. 자, 그것들을 받아든 백화 눈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 고맙기도 하고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겠지. 유일하게 뭔가 자신과 이제 속내를 뭔가 마음 인간적으로 정이 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더라. 자,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백화가 아니다. 자기 이름은 본명이 이점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명을 밝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명을 밝힌다는 건 참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완전 마음이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여자는 결국에는 떠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대합실에서 이제 잠깐 잠들었다 깼더니 바깥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더라. 여기서 계속 눈발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 하에 눈발이라는 이제 그 눈이라는 소재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그런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 요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살짝 그 여자를 약간 비아냥거리는 뭔가 그 비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지. 뭐 얼마나 견디겠냐라는 식으로. 근데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죠. 연민이나 혹은 이제 미련 때문에 괜히 이제 퉁퉁거리는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요거 이제 곽재구 내가 써놨었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말 부분에서 이제 노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자, 이 인물이 하는 역할 일단 사라진 공간이라는 거 알려주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동반한 변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대변한다. 왜? 노인이 하는 대사를 봐야 돼. 말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디 보자.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 누가? 노인이. 그러니까 노인은 이런 이제 대사를 통해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은 오만함을 비판한데 외경심이라는 거는 두려운 마음과 그 다음에 어떤 공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약간 복합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 왜 약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우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들놈이 불도저를 끈다는 얘기거든. 불도저를 끈다는 건 결국에는 공사판이라는 얘기잖아. 그랬더니 고기잡이다 하고 감자나 매는 그런 동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미 방뚝 쌓아놨다. 아까 나룻배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나룻배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트럭이 다닌다. 관광호텔 졌다. 공사판이다. 신장로가 났다. 지금 세모한 것들 도자, 방뚝, 트럭, 그 다음 관광호텔, 공사판, 신장로 이런 것들 통해서 현재 산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네요. 삼포가 이미 관광지로 개발이 됐어. 관광 호텔이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거거든. 했을 때 이미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원래 뭐든 가장 뒷부분이 중요하지. 자, 뒤에서 이제 영다리는 상관이 없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 반면에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를 않더래. 왜? 나는 이미 영다리와 똑같은 처리가 되어버린 것 같더래. 똑같이 마음의 정처를 잃고 그 다음에 어떤 고향을 잃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된 거죠. 해서 마음의 안식처를 상실했다. 그 다음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정씨 심리 변화의 계기가 된 부분은 노인과 대화 후, 요 대화를 기점으로 해서 심리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우리가 1학기 때 달밤이라는 작품 했는데 이제 그것에서도 마지막 결말 부분이 여운을 남긴다고 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인물 중심의 어떤 대화를 계속 쭉 보여주다가 객관적 대상인 기차로 서술하는 대상이 달라졌어. 기차가 달려갔다라고 말하지. 이런 부분에서 여운 형성하고 정씨 영달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더라.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징 보면은 특징 세 번째, 여운 남기는 방식으로 결말 처리했다. 그다음에 길을 모티프로 삼고 있으면서 여러 소설의 구조로 주제 형상화한다. 요거 있죠. 대화나 행동 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사실적인 효과도 있고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어. 여기서 극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연극과 같은 그런 효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간접 제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지. 간접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물들의 심리나 뭐 성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해서 본문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